자, 이번 시간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적인 건데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명이라는 말은 그 문장이 참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고요. 정리는 이미 증명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많이 쓰는 거를 정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를 보면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습니다. 이미 증명을 통해서 이게 맞다는 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써먹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증명은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하고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하고 귀류법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P이면 Q다. P이면 Q다의 대우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고요. 귀류법은 얘랑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귀자는 귀, 돌아갈 귀, 류, 흐름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이 모순이 나왔다. 그래서 가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장은 맞다라고 증명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아시겠죠?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교과서. 자, 교과서에 있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교과서, 자, 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96페이지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다. 이거를 참인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증명하려고 보니까 n제곱이 홀수다가 되는 경우 제곱보다는 1차식이 편하거든요. 여긴 2차식이고 여긴 1차식이에요. 그래서 대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냐? 먼저 대우를 볼게요. 자, 이거를 부정하죠. 홀수를 부정하니까 짝수입니다.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다. 이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n이 짝수라고 하면 먼저 n이 짝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n이 짝수라면 n은 2k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k는 자연수겠죠? 자, n은 2k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제곱이 짝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n제곱은 여기서 n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2k를 제곱시켜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k 제곱인데 짝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2 곱하기 얼마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k 제곱 해서 2 곱하기 얼마로 표현되니까 따라서 n제곱은 짝수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성립한다. 그러므로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천천히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귀류법이 뭐라고 했죠? 귀류법은 다시 한번 볼게요.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함으로 가정에 모순이 생겼을 때 이 문장은 참이 된다. 이 문장이 참이 된다. 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 교과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97페이지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가 뭐냐면 귀류법을 이용하여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여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또는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루트 2가 무리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선생님, 저는요, 잘 몰라요. 근데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거 알아요. 왜 증명하죠? 네,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증명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보여줄게요. 자,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을 무리수라는 걸 부정할 거예요. 자, 이제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즉,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면, 자, 유리수가 뭐죠? 참고로 유리수 배워볼까요? 유리수는, 자, 볼게요. 있을 유자, 나눌 리자, 숫자. 나눌 수 있는 수. 어떤 수를 모분의 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즉,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유리수의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면 루트 2는 간단하게 말하면 A분의 B다. 단 뭐라고 하죠? A와 B는 서로소인 자연수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루트 2가 양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라 할 수 있다. 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1로 가겠죠? 그래서 2a제곱은 b제곱이 나온다. 그렇죠? 자, b제곱은 2를 곱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b제곱은 짝수이므로, 자, b제곱, 어떤 수가 두 번 곱해서 짝수가 됐다는 것은 원래 수도 짝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고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죠. 그래서 b도 짝수다. 아시겠죠? 자, b가 짝수라면 b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b를 2k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b가 짝수니까 k는 자연수. 자,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 대입해 볼게요. 1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2a제곱은 b제곱인데 b제곱 대신에 2k의 전체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은 4k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은 2k제곱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a제곱도 짝수물, 여기서 a제곱은 짝수이므로 a도 짝수다. 아시겠죠? 자, 어디다 쓰냐면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선생님 사라질게요. 자, a도 짝수고,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A와 B가 모두 짝수이므로, A와 B가, 요거 보이시죠? A와 B가 서로소인 자연수의 모순이 된다. 그쵸? 모순이 됐죠. 원래 우리가 어떻게 됐죠? 결론을 부정했는데 결국 모순이 나왔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귀류법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개가 있어요. 걔가 뭐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공부해 봅시다. 먼저 절대부등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크다 작다니까 실수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실수 A, B에 대해서 자, 첫 번째가 당연한 거죠. A가 B보다 크다는 말하고 어떤 말이 똑같냐? 이런 말이 나오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당연하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무조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제곱이 A제곱 뭐가 되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겠죠? 절대값 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성립되는 부등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많이 쓰는 식들이 있는데 이거예요. 절대값 A의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은 절대값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A의 제곱과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값 A, B는 계산을 할 때 A, 절대값 A와 절대값 B와 같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의외로 증명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또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A가 B보다 크다는 말은 요거 추가됐어요. 크다는 말하고 어떤 말이 똑같냐? 각각 제곱해도 같다. 제곱해도 얘가 크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 외에도 뭐 많이 쓰는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건 어떻죠? 한번 보면 끝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볼 거는 이런 거 조금 추가적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죠? 이 말은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값 A가 0이다란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죠? A가 0이다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방정식에 해당되고요. 부등식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우리가 배워보시고 조금 있다가 이 절대부등식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에요. 자, 이 용어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조건은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만 써먹어요. 그러면 양수가 아니고 하나가 음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돼요. 조건은 둘 다 양수다. 아시겠죠? 그럴 때 뭐가 성립되냐? 잘 보세요. 2분의 A 더하기 B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루트 AB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더하기 B분의 2AB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얘는 무지 중요합니다. 얘는 very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써먹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볼게요. 중요한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A 더하기 B는 2배 루트 AB보다 크다. 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더한 값이죠? 곱한 값이에요. 더한 값하고 곱한 값에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신기해요. 더한 값하고 곱한 값은 언제든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끈이 있는데, 끈이 있어요. 끈. 이렇게 끈이, 이 끈을 돌릴게요. 이 끈이 예를 들어서 100m다. 100m 끈이 있어요. 100m 끈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가장 넓은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 있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놨을 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죠? 2개 곱하니까 이거 2개가 100이니까 A 더하기 B는 50이 돼요. 그러면 이 식에다 넣어보면 A, B는 50이 되고 얘는 2배의 뭐가 되죠? 루트 AB예요. 그렇죠. 그러면 2로 나눠주면 25가 되고요. 얘는 루트 AB가 돼요. 양변을 제곱시키면 AB는 25의 제곱. 그러니까 자 보세요. 끈으로 만들 수 있는 100m짜리 끈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 최대 넓이는 25의 제곱이에요. 덧셈과 곱셈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는 다 이걸로 풉니다. 중요합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 안 써요. 요거는요. 요거 있죠. 요거 루트 AB는 A 더하기 B분의 2AB다. 얘도 마찬가지죠. 곱셈에 대한 식, 덧셈에 대한 식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좀 떨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좀 이따 설명해 주겠습니다.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하고 얘를 조합평균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볼게요. 산술평균이 가장 크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항상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산술평균은 간단하게 산술평균은 산술적으로 나오는 평균이에요. 즉 2하고 8이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어떤 수화가 2하고 8이 있어요. 이 가운데 값은 얼마죠? 가운데 값은 2하고 8이니까 한가운데 값은 5죠. 우리가 2.8점 받았다. 평균 5점이 돼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2 더하기 8을 2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하평균은 뭘 기하평균이라고 하냐면 자, 어떤 값이 2가 있고 얘가 몇 배 늘어났어요? X배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X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8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몇 배씩 늘어났죠? 2배씩. 그쵸, 2배씩. 2배씩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개 늘어나니까 얘가 4가 되고 4가 2배 늘어나니까 8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은 4가 됩니다. 얘를 만약에 2 더하기 8에서 2로 나눈 5라고 하면 2가 5가 됐을 때 얘는 몇 배가 되냐면 2.5배가 돼요. 그럼 여기 다시 2.5배가 되면 8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쓸 수가 없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2하고 8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바로 4가 돼요. 그럼 4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처럼 기하평균은 루트 AB라고 구합니다. 아시겠죠? 자, 조합평균은요, 2하고 8의 평균을 구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선생님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가 이제 어떤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계산하기 좋게 8km라고 해볼게요. 8km예요. 그리고 올 때도 8km예요. 갔다 왔다 할 거예요. 근데 가는데 시속 2km로 갔고요. 가는데 시속 2km로 왔고 올 때는 시속 8km로 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하고 8의 평균이 5라고 할까요? 자, 볼게요. 자, 속도는 뭐죠?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은 얼마의 시간이 걸렸죠? 얘가 봐봐요. 시속 2km로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시속 2km로 8km를 가려면 4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여기 4시간 걸려요. 여기는 1시간 걸려요. 그래서 모두 5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되죠? 거리는 8하고 8이니까
16이에요.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냐? 평균 속도는 5분의 16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잘 들어보세요. 조합 평균은 잘 어려워요. 역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다시 역수를 구한다. 이게 조합 평균이에요. 한번 볼게요. 2의 역수는 2분의 1이고 8의 역수는 8분의 1이에요. 그거를 평균 내 2로 나누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8분의 요는 4 더하기 1이 돼서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5가 되죠. 이걸 다시 역수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했던 5분의 16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조합 평균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평균 값이 신기하게도 5분의 16이에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역수의 평균의 역수를 여기 A, B 해서 다 정리해 준 게 A 더하기 B분의 2AB입니다. 그럼 조합 평균은 언제 쓰냐? 조금 어려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언제 쓰냐? 쓰냐는 주로 속도라든지 아니면 일률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하루에 어떤 사람은 일을 다 끝내는데 이틀이 걸리고 어떤 사람이 일을 다 끝냈는데 8일을 걸려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일해서 평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5분의 16일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응용은 좀 어렵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산술평균, 즉 써볼게요. 조건이 있어요. A가 어떻게 된다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써먹을 수 있다. 뭘 써먹을 수 있냐? 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항상 A 더하기 B분의 2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요것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A분의 1 역수의 평균이니까 요거를 2로 나눈 다음에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 뒤집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의미는 이렇게 되고 실제로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여기서 많이 써먹는 식은 요 식이다. 요거는 고3 내내 중요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써먹는다?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써먹을 수도 있고 2분의 A 더하기 B는 언제나 크거나 같은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의 증명 및 산술, 기하, 조합평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